여러분이 구글 차트와 같은 HTML,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라이브러리라고 하여 좀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글 차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차트들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데, 구글 차트 홈페이지에서 갤러리에 보시면은 어떤 차트들을 그릴 수 있는지 예시들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 다양한 옵션들을 조절해 가면서 원하는 인터랙티브한 차트를 그려볼 수 있게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차트들이 많이 있어요. 버블 차트, 이것도 많이 쓰이는 차트죠. 아래는 연도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보통 시계열 데이터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미국은 어떻고 러시아는 어떻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버블로. 그리고 캘린더 차트, 이런 차트를 쉽게 그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용하죠. 한 줄은 한 줄을 얘기하고, 한 칸 한 칸은 하루하루를 얘기하죠. 어느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색깔로 보여줄 수 있죠. 이걸 이렇게 쉽게 그려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들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겠죠. 캔들스틱은 주식 정보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그런 차트죠. 이게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과,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거 보여주는 차트고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요. 이게 주식이라고 한다면 요 밑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됐다는 거죠. 밑에 한번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결국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이 흰색은 마이너스를 의미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죠. 간트 차트는 스케줄을 나타낼 때 많이 쓰죠. 처음에 어떤 뭔가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이 작업을 기반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순서와 절차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많이 쓰죠. 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쭉 일의 순서를 보여줄 수 있는 차트고요. 게이지 차트는 이런 게이지 형태로 CPU 온도, 네트워크 상황 이런 건데, 계기판에 있는 계기처럼 밑에 보면 항상 옵션이 있죠. 옵션들을 보고 색깔이라든지 크기, 형상을 조금씩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벌 차트,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여기 평균이 120이에요. 2월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100개 있어요. 어떤 데이터는 80, 90, 어떤 데이터는 100, 어떤 데이터는 130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최소 숫자와 최대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위아래로 갭이 작은 경우는 변동성이 작다, variability가 작다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든지 변동이 작다라는 거예요. 평균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평균에서 멀다라는 거죠. 어떤 값은 90이고 어떤 값은 140, 90과 1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범위를 가지고 여기에 포진해 있다고 하면, 여기는 데이터가 80에 가까운 데이터들, 78, 79, 80, 81, 82, 83 이런 애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라는 구간인 거예요. 그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주식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볼렌더 차트라고 하던가, 변동성을 이렇게 오차막대 같은 걸로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org 차트, 조직도를 보여줄 수 있는 차트고요. 산키 다이어그램, A라는 것이 XYZ에 얼마나의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라는 거예요. 이 A에서 XYZ로 비슷한 비중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B는 Y에 가장 많은 영향 비중이 있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X 측면에서 보면 A의 영향이 크고 B의 영향은 적다, 혹은 관계성이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다 이렇게 복잡한 것도 색깔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스캐터 차트라고 점점점점으로 표시해 주는 거죠. 너무 점이 적고 점들이 굉장히 다양한 점들이 있는 차트들을 그릴 수가 있겠죠. 옵션도 굉장히 많네요. 워드 트리, 글자 연관성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어서 단어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Cats are better than dogs. Cats eat kibble.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cats는 뭐 better than이라는 글자가 있고, dog보다 좋고 햄스터보다 better하다, kitten보다 better하다, 이렇게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을 쪼개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차트를 그리는지, 또 어떻게 이 차트의 옵션을 조절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차트를 그려볼 수 있게 바라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D3JS, Data Driven Documentation, 굉장히 차트들이 많죠. 그런데 D3JS는 아쉽게도 로컬 컴퓨터에서 돌리기 힘들어요. D3JS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이게 구글 차트도 이런 걸 쓰죠. 스크립트를 불러오잖아요. 혹은 직접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운로드된 파일 중에 이 D3JS 이 파일명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근데 그것이 로컬 컴퓨터에선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게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 랭귀지다 보니까 서버,
웹서버에서만 돌아가요. 웹서버 세팅이 기본적인 세팅으로 뭐 아파치라든지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가 돌아가는 웹서버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상에서는 돌아가는데 컴퓨터에서는 안타깝게도 안 돌아갑니다. D3JS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소스 코드가 있고 일부 수정만 하면 되거든요. 쌍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도 이거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고 맨 밑에 보시면 데이터에서 파일 energy.csv라는 파일 이거 하나만 수정해주면 돼요. energy.csv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에서 뭐로 영향을 얼마나 미친다. 그 영향의 정도는 어느 정도다라는 거예요. 누클리어는 thermal generation 이랑 많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려면은 누클리어라는 값이 thermal generation 839.978 이렇게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일단 데이터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다른 데이터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그려주니까. 그리고 소스 코드는 이걸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소스를 받아가지고 이 내용 그대로가 다운받은 자바스크립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로컬 컴퓨터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실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설명만 해주려고 해요. 비슷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뭐랑 뭐랑의 연관성 정도가 얘는 선의 굵기가 똑같은데 선이 많이 겹쳐 있는 애들은 뭐랑 연관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진한 색은 연관성이 높다. example 들어가 보시면은 연관성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구글 차트보다 훨씬 좋으니까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얘를 쓰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로컬 컴퓨터에서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라인 차트도 다양하고 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차트랑 지도 같은 경우도 맵 차트도 굉장히 다양한 맵 차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도 좋더라고요. 레스터 타일이라고 해서 이런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쪽인데 뭔가 약간 팬시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조금 멀리서 보면 값을 밑에 스케일 값을 좀 낮춰주면 돼요. 너무 낮췄나?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부분이었고 19 정도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다양한 스타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티스틱한 수채화 느낌의 이런 걸로도 자동으로 그려주죠. 여기 또 위도 경도 값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보통 127.3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국은 좀 더 멀리서 봐야겠네요. 15 대한민국 토너 타입 타입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기터브에 오픈소스로 들어있어요. D3 기터브에 가보시면 뭐 D3 Sankey, D3 Force, Geozoom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만들고 업데이트 해 나가고 있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어떤 종류든 다양한 이런 그런 차트들을 그려볼 수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잘 쓴다라고 하면 추천해 볼만 하지만 이걸 바로 지금 프로젝트 이용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을 소개하는데 D3 들어있고 리차트라는 것도 있고요. 빅토리도 있고 리액트 피스도 있고요. 다양한 차트들이 있죠. 그 중에 밑에 M 차트라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걸 그려보자. 구글 차트의 쌍키 차트가 요 밑에 있는 이런 그림처럼 이런 좀 다르지만 쌍키 차트를 원으로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M 차트 가시면 여기 데모 여러 가지가 있고 자, 이 차트를 그려볼 건데 HTML 테스트 HTML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여기를
쭉 끝에까지 복사에다가 붙였습니다. 그 저장해요. 저장해요. 그리고 테스트 여기서 실행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했는데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복사할 때 코드가 좀 미완성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 HTML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헤드가 있어야 되고요. 헤드 아래에 스타일 부분, 그 다음에 리소스 부분, 여기 세 개를 불러오네요. 코어, 차트, 테마 이렇게 세 가지를 불러오네요. 그리고 메인 자바스크립트는 여기서 17번째 줄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를 헤드로 닫고요. 그다음 바디 열어서 HTML 파트 닫고, 바디 닫고, HTML 닫고. 그래서 실행시켜 보시면 되죠. 근데 아까 이 그림이 여기 그림이 깨진 걸로 나왔는데 요거 같아요. 여기 이게 HTTPS 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네트워크를 보시면 있네요. 이름 있네요. whokissed.png 파일이 계속 불러오길 시도했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죠. 아까 여기 좀 주소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고침하면은 바로 뜨겠죠. 차트를 만들면서 그 속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는군요. 이거 없어도 되죠. 뭐. 지워버려도 차트 이미지 없이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준 것 중에 에너지 CSV가 있었죠. D3JS 거기서 가져온 예시인데 이 내용을 결국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모니카 레이첼 이거 이름 있고 밑에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to, from to. 그다음 value가 뭐다. 또 마찬가지로 from to예요. from 여기서부터 일로 가고 value가 뭐다. 그래서 이 내용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서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근데 HTML 파일에서 이렇게 파일이 길면 좀 보기 힘들잖아요. 스크립트를 따로 빼봅시다. 스크립트 여기서부터 끝까지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src는 key circle.js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이걸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서 불렀습니다. 실행시키면은 그대로 나타나죠. 약간 간단하게 됐죠. 스타일도 다 따로 파일로 뺄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과제가 뭐냐면 구글에서 싼 키를 그리고요. 똑같은 데이터로 싼 키를 실행시키면 여기는 X, Y 이렇게 됐죠. 요거를 실행시키고 구글에서 그리고 옵션 조절하세요. 좀 의미 있는 그림으로 옵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그 차트가 두 개 그려지죠. 그러면은 여러 개의 차트를 지금 써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거는 M 차트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동그라미 형식의 싼키를 그리는 거고 그 결과는 차트 div에다가 뿌려지고 뭐 이러면 다 바꿔도 되죠. 차트 div의 크기를 여기다 정해놨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스타일 width는 800픽셀 하이트는 800으로 할까요? 이거 지워버리자.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뭐 위에 하든 밑에 하든 그 다음에 구글 여기죠. 요거 구글 차트 로더를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구글 관련된 스크립트 넣어야 되는데 스크립트를 여기다 쓰지 말고요. 구글을 스크립트도 다른 자바스크립트에서 불러오세요. 스크립트 src는 senki 뭐 이름이야
싼키 구글, 싼키 M 차트 이렇게 해도 되죠. 불러오고 div를 차트 div 뭐 서클 밑에 놓고 호라이즌탈한 차트. 그래서 구글은 여기서 받아오고 그다음에 서클은 여기서 받아오죠. 이거 하려면 수정해야죠. 차트 div에 그리는 게 아니라 서클에 그려야 되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걸 지금 안 만들었어요. 구글 차트 요 내용을 복사에다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데이터는 현재 여기 그냥 입력이 되어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을 전부 파일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한 파일에서 여기다 불러오고 여기도 불러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안에 여기 불러오고 그다음에 구글 형식이 불러오고. 근데 형식이 좀 달라요. 여기는 from, to 해서 모니카, 레이첼 이렇게 해서 value 안에다가 숫자가 들어갔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형식이 다르지만 파일 하나의 파일에서 불러와 가지고 이 형식대로 해줄 수가 있겠죠. 그거는 하지 맙시다.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챌린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그까지 해보면 좋겠고, 그게 안 되더라도 데이터를 여기 다 넣어서 이 데이터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데이터. 이 데이터를 다 넣어서 그려보기 바랍니다. 두 개를 그리는 거예요. 얘는 밑에 오고 위에는 같은 데이터인데 구글 차트로 그려주는 게 위에 오고 얘는 밑에 오고.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섞어서 쓰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른 것도 또 섞어도 돼요. 여기다가 요거 HTML에다가 여기 컨텐츠 내용 들어가야 돼요. div 안에 컨텐츠 넣고 데이터 설명 같은 거 데이터 설명 등 넣고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첫 번째 차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거 넣고 div 두 번째 차트에 대한 설명 넣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차트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여기 영역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H 태그 같은 거 해가지고 타이틀 넣어줘야 되고요. H1 다음에 차트 하나 끝나면 두 번째 차트 가기 전에 패딩 버튼 충분한 공간을 띄워주고 차트 들어가고 밑에 공간이 있고 두 번째 차트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차트가 끝나고 나서 여기는 H2를 한번 넣어줘 봅시다. 서브 타이틀 여기랑 1 무슨 차트 조금 더 보고서 같이 그죠?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띄어쓰기 해주고 글자 너무 크면은 3번으로 바꿔주고요. 띄어쓰기는 타이틀 끝나고 나서 스타일 버튼 50픽셀 정도 주고 그럼 얘가 끝나고 나서 50픽셀이 있고 서브 타이틀이 생기고 100픽셀이 있고 두 번째 서브 타이틀이 생기고 두 번째 차트가 들어갈 거예요. 서브 타이틀 크게 바뀌었고 550픽셀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네 번째 과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